미국 증시가 어제 사실 1%대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자고로 넣었더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뭐 이런 분들 많으셨잖아요. 왜냐면 장 초반 사실 오후까지도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시장 괜찮은가 보다라고 하고 네, 주무셨는데 마감가 보니까 막 1%, 뭐 1.5%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이게 뭐야 하셨던 분들 어제 좀 많으셨어요. 근데 어제 하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. 그냥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, 그래서 조정이었죠. 기술적 조정. 정말 필요했었습니다.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조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조정 없이 뭐 9거래일 연속 올랐기 때문에 어제 그동안 조정 못 받았던 것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방에 1.5%씩, 뭐 1.4%씩 조정이 나온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어제 계속 말씀드렸었어요. 이건 당연히 나와야 할 조정이었다. 그래서 걱정이 안 됐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반등이 또 크게 나왔습니다. 다우지수가 0.9% 올랐고요. S&P가 1%, 나스닥 지수는 1.3% 올랐습니다. 오늘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큰 것은 우리 어제 특징주에서 봤었죠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지난 분기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죠. 그러면서 장 마감 후에 한 4%, 5% 정도 올랐었는데 정규 거래에서 거의 뭐 마이크론이 8.6%, 약 9% 정도 올랐습니다. 근데 이게 마이크론 호재로 끝난 게 아니라 반도체 전반으로 이 훈풍이 확산이 된 거예요.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간밤에 2.8%나 급등을 했습니다.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관련 기업 30개 종목을 묶어서 지수화한 건데 구성 종목 이 30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제외 없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. 우리 잘 아는 인텔 2.9% 올랐고요. 오늘 왜 이렇게 침 걸리고 AMD가 3.3%, 엔비디아가 1%, 램 리서치가 2.9%가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 나스닥 지수의 랠리가 조금 더 강했다. 상승폭이 조금 더 강했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이크론발 훈풍이 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밖에도 증시에 힘을 실어주는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. 3분기 GDP,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은 이 GDP를 분기 GDP를 3번에 걸쳐서 발표를 해요. 맨 처음에 속도치, 그 다음 한 달 뒤에 잠정치, 그리고 한 달 뒤에 확정치를 발표하는데 오늘 확정치가 나온 겁니다. 이게 4.9로 잠정치 5.2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. 물론 2분기 때의 2.1%보다는 좋게 나왔지만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죠. 잠정치 때 속보치보다 잘 나와서 되게 좋았는데 결국 속보치 수준으로 낮아졌네. 이런데 이 이유는 소비자 지출, 미국에서는 이 소비 지출이 소비 경제가 전체 경제의 70%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워낙에 큰 비중을 차지해요. 근데 이 소비자 지출 증가율이 잠정치에서는 약 4% 정도로 집계가 됐다가 이게 3.1%로 낮아지면서 그 여파로 GDP 연율 자체가 좀 낮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연말에도 소비 지출이 둔화되고 있는 조짐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아마 4분기 GDP는 3분기 때보다 많이 낮아질 거야 라는 이제 전망들이 있기는 해요. 그렇지만 사실 뭐 이 4.9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아질 것도 저희가 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 자체가 뭐 큰 악재가 되진 않았고요. 오히려 그 세부 항목 중에 물가지수 이 지수들이 좀 낮게 나오면서 오히려 그게 호재로 작용을 했죠.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기 때문인데 3분기 물가지수가 잠정치 때 3.5였는데 이번 확정치에서는 3.3으로 나왔고요. 3분기 근원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연준에서 되게 주목하는 이거 매월 공개가 되고 이번 주에 또 공개가 되죠. 이것도 이 잠정치는 2.3였는데 2%까지 낮아졌습니다. 그래서 이 물가지표 이게 낮게 나오면서 오히려 이 GDP 자체가 시장 심리,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나왔는데요. 20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전주보다는 한 2천 건 정도가 늘었는데 예상보다는 낮게 나왔죠. 그래서 여전히 진짜 이 대량 해고가 거의 없죠 지금. 그러면서 이 고용시장이 여전히 참 단단하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
옛날 같았으면 이게 그럼 부담을 줄 수 있어요. 그죠? 고용시장이 너무 좋으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. 근데 일단 인플레 지표가 계속 안정화되기 때문에, 하향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,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오히려, 그럼 내년 경제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는 요소로 지금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같은 지표를 가지고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데, 지금은, 나쁘지 않아. 라고 보고 있는 뭐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마지막. 지금 증시가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투자 심리가 너무 뜨겁습니다. 이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주간 단위로 조사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알아보는 그 지표가 있는데요. 6개월 후에 우리 주식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라고 이제 묻는 거죠. 근데 이제 그걸 따져봤을 때 6개월 후에 증시 좋을 것 같아. 강세일 것 같아. 라고 이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이 비중이 52.9%에 달한다고 합니다. 애매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역사적 평균치는 37.5입니다. 그러니까 이 투자 심리가 다 한쪽으로만 이렇게 향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강세론자가 한 37.5, 비관론자 계속 안 좋을 거야가 한 31%, 평균치, 역사적 평균치가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중립. 이 정도로 약간 이렇게 균형감을 맞춰주는데 지금은 투자 심리가 되게 뜨거운 거예요. 이 52.9면 상당히 뜨거운 겁니다. 그래서 지난 2021년 4월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가장 지금 뜨거운 상황이다라는 게 이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요 평균치가 아까 37.5였다고 했잖아요. 요 평균치를 웃돌고 있는 게 벌써 7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증시의 상승세와 거의 이게 맞물리고 있죠. 그죠? 그래서 이게 낙관론이 기존 대비해서 참 뜨겁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6개월 뒤에 증시가 갈 거야라는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식을 팔기보다는 사겠죠. 그러면 그 심리가 시장을 좀 받쳐주는 그 역할도 할 겁니다. 근데 심리는 언제든 또 완전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맹신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지표도 어느 정도 지금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정도 차원에서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쭈쭈베이비님 침샘 폭발.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아침에 뭘 먹지를 않았거든요. 평상시와 똑같은데 오늘 왜 이러는지 저도 지금 되게 당혹스러워. 제가 원래 이렇진 않은데 네, 오늘 좀 이상합니다. 나이 들어 그런 건가 이것도? 근데 하룻밤새 갑자기 왜 이러지? 그래서 좀 이해 부탁드려요. 보시는 분들 불편할 수도 있을 텐데 티 안 나게 제가 꼴깍꼴깍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그냥 컨디션이 그렇다라는 거 이해 부탁드리고요. 우리 눈티님 와주셨네요. 아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우리 눈티님도 많은 도움 되실 수 있도록 또 최선 다해서 잘 정리해 드릴게요. 자 이제 간밤에 주요한 이슈들을 좀 찾아봤고요.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. 이제 저도 주식시장에 뭐 지금 한 20-30년 있었지만 산타랠리라고 하면 그냥 12월 정도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. 그냥 성탄절이 12월 25일 날 있으니까. 그래서 고마울때에서 한 12월 정도 증시 좋으면 산타랠리인가 보다 하나 본데 이게 원래 이렇게 정해진 날이 있다고 하네요. 실질적인 산타랠리를 이야기하는 건 12월 그 연말의 마지막 5거래일 플러스 새해의 2거래일 요 7거래일을 합쳐서 산타랠리의 기간이라고 합니다. 이게 산타랠리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게 그 7일이라고 해요. 7일 영업일인데 그러니까 지금 올해로 따지면 지금 12월 25일과 1월 1일 미국 증시도 휴장이거든요. 성탄절 휴일 그리고 1월 1일은 이제 새해 휴일인데 요 휴장 두 개를 빼면 결국은 12월 22일부터 1월 3일까지가 이게 증시가 오르냐 에 따라서 산타랠리였다 아니다 라는 게 구분이 된다고 해요. 이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알자고요. 자, 주식 분석업체 스탁트레이더스 알마낙의 제프 허쉬 요 편집장이 요 산타랠리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또 했습니다. 1969년 이후에 요 산타랠리 기간에 S&P 500의 평균 수익률이 1.3%였다고 합니다. 물론 69년 이후 지금까지 뭐 50여 년 넘게 이어지면서 어느 해에는 이 기간에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해가 있을 거고 뭐 상승을 했던 해들도 있을 거예요. 다 합쳤을 때 평균 수익률이 일단은 1.3%라는 건 적지 않은 거죠. 이 기간 동안. 그죠? 그런데
산타랠리에 실패할 경우 이 기간에 조정이 나오면 그 다음 해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확률이 높더라. 데이터상 이게 확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마 이번 금요일장부터일 거예요. 금요일장부터 다음 주 화요일장까지 플러스 수익이 안 나오면 우리 내년은 조심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랠리가 와야 해요. 와야 해. 그래서 어제 조정 잘 나온 거죠. 그래서 요 스탁트레이더스 알마낙을 창립한 사람 아마 제퍼시의 뭐 아버지거나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분이 명언을 남긴 게 있다고 해요. 산타클로스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곰이 브로드와 월에 온다. 이게 아주 유명한 또 명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월스트리트는 알았는데 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본관이 월스트리트와 요 브로드 스트리트 요 중간에 이렇게 아마 껴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도 여기서 브로드는 왜 나오나 해서 찾아봤더니 그래서 뭐 요런 명언도 있다고 하니까 요 앞으로 7거래일 우리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잘 살펴보자고요.